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루나코인으로 빚어진 이런 소송들, 그리고 권도영 대표 침묵을 깼는데 드디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번 시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현재 권도영 대표는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8월 중순쯤에 아마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권도영 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권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자, 권 대표는 나는 뭐 이거에 대한 소송권으로 뭔가 제기받은 적이 없다 했는데, 한편 변호사 선임을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까지는 뉴스 기사에 의거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연 그러면 권 대표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트위터에 가보면요, 권도영 대표 팔로워가 더 이상 뭐 늘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한때 100만 딱 넘어가지고 팍팍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약간 조용해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그리고 여전히 다른 플로니엑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상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8월 중순까지만 딱 활동을 하고 갑자기 좀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권 대표가 활동을 안 하나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내용을 보시면 이걸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hanks for one more welcome 해가지고 뭐 따뜻한 뭔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뭐라고 남겼길래, 그저 감사하고 싶었다,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남은 할당량 해가지고 나와 있고,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봅시다. 떠오르는 펀드가 운영하는 개인 캐리 트레이드를 기반으로 고수익 BTC 농장의 액세스 권한을 받았다. 우선순위는 UST 피해자에게서 주어진다. 관심 있는 분들은 DM을 해라 했는데, 엄마 동의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권도영 대표가 이렇게 나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네요. 나쁜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고, 냄비 만남 주전자라고 얘기하는데 BCH에서 거래를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도 했고, 형 그럼 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낙관적이지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수행에 대한 남은 할당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도대체 이 내용이네요. 그쵸,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인데 약간 비판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명언은 정말 보석이다. 권도영님, 명언은 보석이다 하는데, GIF에서 이렇게 사진을 또 남기기도 했고, 절대 잊지 마세요. 맛있는 스파게티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남겨놨죠. 자, 여기에, 강아지를 딱 짤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팬맨 테라. 뚱뚱한 남자 해서 테라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해서, 이분이 팬맨 해가지고 그 테라를 돌려가시는 이런 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이거요, 최근 소식 또 보면은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6시 EST에 무료로 코인에이지 가입자 NFT로 먼저 신청해라 해서 바이오링크라고 나와 있고, 이게 올라온 글이 8월 15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내용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권도영 대표가 여기 등장을 하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시고, 우리 권도영 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등판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도권 해가지고 다운 인피니트 라고 얘기하면서 딱 이렇게 권도영 대표가 멋있게 영상도 하나 찍고 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뭐 잠적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슈얼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고, 이게 8월 16일자입니다. 8월 중순자인데 계속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산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권도영 대표의 활동, 그 다음에 8시간 전이면 일단 뭐 9월 5일 이렇게까지도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 블룸버그 이더리움 머지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 권도영, 테라폼랩스, 미국서 또 다른 집단 소송 피소가 됐다라고 나오죠.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그 회사 기타 경영진이 미국에서 또 다른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매튜 올브라이트는 UST 패깅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대신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고가 UST 가격을 조작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그와 기타 테라폼랩스 경영진이 8천만 달러 규모 돈 세탁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권 대표가 뭐 이런 집단 소송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8월 중순쯤에 뉴스 기사가 하나 뜬 게 있는데 과연 그 뒤로 어떠한 뉴스 기사도 소식이 따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건 없더라고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보도될 것 같긴 한데 차후에 한번 좀 더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집단 소송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알고리즘 사기 해가지고 가상자산 루나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나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50대 투자자 A씨는 지난 1일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루나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폐된 이후에 손실을 본 투자자 100여 명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집단 고발함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루나와 관련해서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 건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이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거래소, 루나를 주제로 해가지고 거래소를 소송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좀 봅시다. 재판에선 두나무가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두나무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고 회사가 조처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은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이용약관은 정부기관의 사실상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점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해서 A씨 변호인은 바이낸스에 보낸 루나가 그대로 다시 반환이 됐고 이를 자산에 반영해달라고 장기간 수차례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은 게 사안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배경을 좀 도식화해서 된 걸로 살펴보면 이건 중앙일보에서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자, 2022년 3월 24일에 업비트 전자지갑에서 바이낸스 전자지갑으로 루나 약 1310개에서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 25일에 오입금이 확인됐고 이체 과정 문제로 바이낸스에서는 반환을 했어요.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그리고 자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27차례 문의를 했고 오입금 관련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업비트가 대답만 했는데 2022년 3월에서 7월 사이 5월에 루나 폭락으로 A씨 보유 루나 자산 가치가 빵원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사실은 업비트가 다 좋은데 뭐 대응도 나름 빨리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응을 빨리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그 사기를 당했던 이슈가 있죠. 그 이슈가 있을 때도 보니까 대응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빠른 대응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작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까지 결국에는 휘말린 사건인데 결국에는 루나로 빚어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과연 최초로 어떻게 보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반인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볼게요. 테라는 지금 1.94달러 해가지고 뭔가 7.73% 올랐다라고 내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9월 1일에 뭔가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을 쭉 볼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떨어진 게 결론적으로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떨어졌어요. 그쵸? 그때보다는.
자, 그래서 현재 가격 1.91달러 했을 때 2,62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LUNC, 우리가 테라 클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0.00038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0.48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이어질지 54.59%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중에 가격 형성이 다시 되고 이러실지는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격이 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손실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딱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권 대표가 어떤 식으로 향후에 행보가 이어질지는 좀 주목이 되긴 하지만,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보통 소송이라는 거는 뭐 짧게는 1년, 그쵸? 에서 길게는 막 5, 6년, 7년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10년 만에 뭐 이게 승소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루나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뭐 소송 같은 거 하신 분들은 부디 꼭 승소하셔가지고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